후보보다는 양쪽 다 배우자가 좀 부각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김문수가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난영 여사가 또한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 잠깐 좀 보고 올까요? 청렴과 정직, 정정당당 김문수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부패와 비리, 거짓말, 막말하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설난영 여사님처럼 진짜 김문수가 청렴하고 정직한가 네. 이번 기회에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덕분에 아주 고마운 기회가 주어졌네요. 자, 김문수의 청렴 결백 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김문수는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보상금 10억 원을 맞다. 신청도 안 하고 안 받았다. 받지도 않았다. 예.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훌륭한 요거 장사 엄청 많이 하고 홍보 있거든요. 엄청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자, 이 이미지 메이킹과 관련된 발언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은 소실적 노동운동을 하셨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끝나고 민주화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0억입니다. 그 10억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 10억을 받았더라면 사모님께서 조금 더 생활이 좋았을 텐데 국민의 혈세, 노동자의 혈세로 만들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알 수 있듯이 어떤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로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온 후보입니다. 자, 네. 이런 얘기할 때 옆에서 그 김문수가 흐뭇하게 미소까지 짓죠. 자, 적극적으로 실제 김문수 후보가 활용도 합니다. 네. 김문수 TV 유튜브 채널에도 관련해서 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 그 10억 미수령 명단 김문수 들어가 있죠. 네네네. 여기 더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검증 한번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신청했으면 10억 원을 받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 자, 이게 실제인지 검증합니다. 민주화 보상 심의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에 걸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7년 이때 7차례 네. 신청을 받았어요.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대상자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김문수는 그 조건에 맞는 이력이 있어요, 실제로. 예, 요건 실제 있고. 실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예. 여기에 김문수가 참여하고 주도해서 실제로 체포가 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한 거야. 예, 예. 그리고 이 보상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 이력으로 신청을 만약 네. 했다면 아까 분명히 그 당시 돈 10억이라고 했죠. 그 당시 돈으로 2,400만 원이야. 2,400만 원. 2,400만 원이라고. 예, 예. 10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네. 2,400만 원을 받았다고. 근데 저거 10억이라고 10억이라고 저렇게 뻥튀기 하고 있다고. 저거 굉장히 부적절한 게요. 이게 거짓입니다. 그 단순하게 김문수 후보 개인의 거짓을 넘어서서 실제로 광주 민주화항쟁 내지는 민주항쟁으로 해서 보상을 받으신 분이
국민들이 잘못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고생한 건 맞지만 야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그렇지. 받았어.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야 그러면 그만큼 뭐 보상 많이 받았으면 됐지. 또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은 뭘 아직까지 또 그렇지. 아쉽다라고 또 목소리를 높여. 맞아요. 그거 그럼 막 TV 나와가지고 울고 이런 분들 다 욕심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고 그럴 수 충분히 있죠. 두 번째로는 2000년에서 2007년이면 김문수 지금 후보가 왜 이걸 그럼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거 내세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국민의힘의 지금 보수 쪽의 의원으로 한참 활동을 하는데 경기도 지사하고 있을 때니까 그거 내세우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안 했으면 안 했지. 보수에서 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쪽에서 오라 그랬을 때 그때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 이후로는 민주화 진영 쪽은 아예 손을 끊었고 그때 당시 다 배신자란 말을 들을 때였는데 그럼 덜컥 가가지고 나 민주화 운동했으니까 뭐 돈 줘 그러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또 야 이거 예리한데. 그건 감당 못하죠. 이 가능성 있네. 그건 감당 못하죠. 하고 싶어도 못했죠 차마. 근데 수령 자격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 2000년부터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 공무원을 하면 수령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더하고 다 해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2,400만 원이야. 고위직 공무원이 아닌 시기가 있어요. 2000년에서 아마 2004년까지일 겁니다. 맞아요. 그 2004년에서 2007년까지는 어차피 못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국회의원을 하다가 네, 맞아요. 네.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사도 당선됐기 때문에 예. 그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가 쭉 연결이 그렇습니다. 되어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거를 이제 과정은 제가 설명하지 않고 다 빼고 가능한 시기만 넣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2,400만 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근데 10억 10억이 어디서 나온 숫자예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겠어. 그리고 절묘하게 김문수 후보 본인이 10억이라고 얘기 안 해요. 네. 왜냐면 공선법 위반 소지가 아니 있으니까. 안 하는데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옆에서 웃고 있잖아. 그거는 자기는 그리고 예. 거기 올렸잖아 유튜브 TV에. 근데 그것도 본인이 올렸도 안 하면 되잖아요. 자기 채널에 올렸는데. 아니 허위 사실 공포로 발언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의심해요. 자기 입으로 하면 혹시 걸릴까봐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 아닌가. 그래도 저기 그거 포스터에 올렸잖아. 10억이라고 금액이 다시 올려줘 그거. 아니 그리고 아까 옆에 웃고 있는데. 저건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저 꼬꼬문수라고 저거 하는 거 김문수 본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 TV에 올렸다니까. 또 올린 그 책임당원 협의회. 보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협의회로 돼 있거든요. 아씨. 그러니까 자기는 안 한 거죠. 자기는 안 한 거지. 뭐야? 와, 나 법적 이거- 조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예. 살짝 피해가면서. 예. 그럼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허위사실 유포잖아. 국민의힘. 몰랐다 하면 되지. 저 아까 박대출 의원이 박대출이 뭐 했잖아 정확하게. 10억 원 받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말로 했는데 박대출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를까요? 박대출 의원이 저런 걸 말로는 할 수 있는데 문자로는 못 보내요. 문자로는. 왜냐면 박대출 의원이 보내는 모든 문자가 스팸 처리돼요. 대출이라서. 대출이 들어가서. 유머. 대출이 들어가서 이러면 유머입니다. 유머. 깜짝이야. 뭔 얘기 하나 했어요. 바빠 참 죽겠는데 생각했네, 진짜로. 지금 아. 추미애 의원이 지금 바쁘다고 빨리 좀 해달라고 난리인데.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무튼 거짓말입니다. 예. 거짓말. 뭐 법적으로 뭐 처벌 받냐 안 받냐는 두 번째 문제고 예.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 청렴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설난영 예. 여사님 말씀은 좀 맞지 않고요. 자 그러면 아까 뭐 막말하지 않고 점잖은 사람이냐 그러면 김문수. 그것도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주 우리 설난영 여사님 말씀처럼 막말하지 않고 점잖은 김문수의 모습 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어디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너가 왜 가자 그래. 그러니까 강제로 선생님. 강제가 아니라 내가 가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을 뭐라고 말이야. 서울 연기팀이라서 나는 좀 어른 나왔네. 오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아니 그래. 내가 국회의원 3번 해서
막말하지 않고 아유. 점잖은 후보를 뽑아야 된다고 하시는 설난영 여사님께 띄워드리는 예. 소방한테 한번 행패 부리고 네, 경찰한테 경찰. 한번 행패 예. 부리고. 저 김문수 로직 같아요. 자기 이름을 항상 밝히면서 나 김문수인데 네. 그 이름이 뭐요? 네. 계속 이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김문수 로직. 나 국회의원 3번 했다. 과시. 심지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 당시 그 동행자가 있었는데 이 동행자가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바깥에서 활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걸려가지고 주소지가 인천 영종도 쪽에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하니까 예, 예.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저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저거 그런 상황인데 나 국회의원 3번 아, 그런 게 되게 중요한가 봐. 경찰이 나 깜짝 놀라. 도지사고 이런 거. 국회의원 3번 4번 하고 싶다는 얘기야 뭐야? 대단하다. 아무튼 김문수는 공권력 앞에만 서면 세집니다. 박살을 내요. 뭐 소방 공무원이고 아, 그러니까요. 경찰 공무원이고 박살 냅니다. 아 대단합니다. 예, 예. 우리 설안영 여사님 덕분에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문수의 이 선거 전략 남은 게 이제 뭐냐? 여사로 어떻게 좀 물타기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아, 그거 안 됐고. 뭐가 남았을까? 그리고 이제 거리 유세 같은 거 하다가 예. 너무 사람 안 모였잖아. 근데 거리 유세 잘 안 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예. 그럼 남은 카드가 뭐냐 이거야? 남은 카드는 이준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일화. 예, 본인이 얘기합니다. 예, 예. 예, 그 장면 영상 보고 옵니다. 특단의 대책은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하다가 나가서 지금 뛰고 계시는 이준석 후보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에 결국 저와 단일화가 돼서 훌륭하게 우리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네. 예, 대선의 마지막 남은 카드가 이준석이랍니다. 네. 자, 그런데 이준석은 시종일관 단호하게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으면 본인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준석은. 그렇죠.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는 이준석이요. 예. 단일화의 아버지, 직업이 단일화인 안철수를 또 만나요. 야, 관심이 없으면 자기 유세하러 다니면 되잖아. 근데 단일화에 관심 없다면서 왜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 얘기해봐.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났다니까.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단일화하면 연관 검색어가 또 안철수 대표님 아닙니까? 네. 뭐 그냥 오늘은 예. 이제 제 지금까지 예. 뭐 경험 같은 예. 내용들 예. 좀 진솔하게 예. 솔직하게 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예.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정했습니다. 단일화에 관심이 없는데 왜 단일화의 아버지를 만나냐고. 나는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늘 다르게 노는데 저게 이제 북한이 저런 전술을 잘 씁니다. 하전 양면 전술이라고 앞에서 웃으면서 뒤에서 때리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준석 후보가 오늘 뭐 전화기까지 차단하고 뭐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결국 단일화의 아버지 단버지 안철수 의원을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론 기사가 안 나가니까 저거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단일화를 할 것 같은 태세. 그리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전략.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부분은 좀 더 뭐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 이제 단일화는 실제 성사되긴 전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지지율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굽히고 들어갔을 때는 과거에 그 토사구팽 경험이 또 있잖아요. 뭐 양도구역도 있었고 네. 이용당했다가 버려졌다라는 뭐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합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네. 그렇지만 장사는 무지하게 지금 하고 있죠. 이 단버지와 함께.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면서 단일화에 혈안이 돼 있는 김용태를 또 만났어요. 자, 김용태가 이준석 만나고 나와서 한 이야기 또 듣겠습니다. 대표님 안에서 이준석 대표님 만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 티타임 과정에서 만나 뵀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저희 김문수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과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말 독재를 막고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또 저거 또 더 혼나네. 근데 혼날 짓을 하기는 해. 저러려고 비대위원장 안 쳤나? 단일화는 절대 안 하겠대. 예. 이제 단일화의 아버지 만나고 단일화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비대위원장 만나고 그리고 전화기를 꺼놓잖아요. 전화기 꺼놓고. 진짜 안 할 거면 전화기 껐다는 사실도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 전화기 껐어요라고 껐어요. 또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요. 네.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아 네. 진짜 희한해.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아 단일화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 초쯤에 마지막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네. 하지 않을까? 아니 단일화를 정말 할 생각이 없으면 네. 사실은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은 얼마나 서로를 매일 싸웠잖아. 진심에 예. 진짜 본심에 우러나서 서로 경멸하는 사이. 경멸하는 사이예요. 실제로. 실제로.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정말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면 서로 얼마나 싫어하는데. 네. 근데 저는요 근데 만나잖아요. 단일화하면 전 망한다고 보는 게요. 보수 어르신들 중에 비토표가 또 나가고요. 이준석 쪽에서 모아놨던 그 국민의힘 싫어하는 표가 또 나가고요. 더 중요한 건 어디 표가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한동훈 표가 역선택 들어갑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이준석 들어오면 그 자체를 원치 않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꽤 있어요. 네. 그분들이 아마 전 이재명 후보 다 찍을 것 같아요. 네. 역선택으로.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대선은 포기했어요. 대선은 당권이야, 포기한 당권. 상태고, 맞아. 그러니까 친윤이 왜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 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친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한동훈이 더 싫어? 이준석이 더 싫어? 그러면 지금 친윤의 대답은 한동훈이 더 싫어. 이게 답이라고 사실. 한동훈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난 진짜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이번에 그 이준석 측에서 예.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윤계가 이준석 너 당권 다 줄 테니까 네. 빨리 당에 들어와서 당 장악하라. 뭐 이렇게 했다고 이제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 폭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긁힌 게 친윤이 아니야. 한동훈 깜짝 놀라. 에이씨 당권 내 건데. 야, 나 씨 어렵게 나왔는데 당권 잡으려고 깜짝 놀란 거야 한동훈이가. 한동훈이 긁혔죠.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SNS 페이스북 계정에요.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다. 친윤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낸다. 못 낸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국힘 지지자들과 당원들을 위해서 한동훈 전 대표랑 이준석 그 후보랑 둘이 한번 그 토론해가지고 둘이 누가 더 싫은가? 그래 둘이 한번 해라. 내가 사회 볼게. 내가 사회. 근데 그 토론에 정말 볼만하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둘이 한번 해. 근데 대단하게